네, 메르스 여파가 이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정 공백을 고려해서 총리 인준을 서두르는 여당, 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맞서고 있는 야당. 결국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달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인 미국 방문을 연기했죠. 전국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가번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이제 단독으로 채택이 됐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새정치연합 입장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참 안타깝죠. 정말 어렵게 구한 총리 후보자인데 예. 더군다나 이 법을 수호하고 집행했던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좀 정의롭고 정정당당하게 청문회에 임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만은 병역 비리, 예. 우리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의 강요들은 왜 그렇게 이른바 보수 당에서 왜 그렇게 병역 기피자들이 많은지, 장차관들 중에 군에 갔다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도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습니다마는 사면 로비 의혹이 그 청문회 막판에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검증을 할 수 없었고 제대로 의혹을 밝힐 수 없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오히려 예. 당당하게 이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의혹들을 해소하고 불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참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국정의 이 난맥과 혼란은 전적으로 대단히 유감이고 본인의 책임이죠. 예.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총리를 계속 뭐 공석인 상태로 대행 체제로 갈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가 뭐 여당 단독으로지만 통과됐지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반대하려면,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야당이 강한 반대를 하려면 통과 자체를 막습니다. 몸으로 막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내심 그냥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 이제 선례를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가 낙마되는 과정을 보면은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언론의 지적이라든지 또 야당의 공세에 따라서 청문회 자체를 야당이 보이콧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정말 센 한 방을 날림으로써 낙마시킨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뭐 메르스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청문회 자체가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낙마를 시킬 만한 한 방이 없었고, 특히 뭐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에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재탕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시도 못 받았고 큰 한 방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만 남았는데, 표결에서는 뭐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야당들이라서 다 반대표를 지난번 총선 때 던지라고 그랬었죠. 정의는 당내에 표결을 한 거죠. 그 한 방법일 거고, 또 퇴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찌됐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의총을 열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지만, 뭐 사실 인사청문회 안건을 갖고 당론을 정해서 찬성하자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표결에 참여를 할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아예 본회의장을 들어가지 않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안영환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전국 자체가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할 정도로 또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실제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될 총리가 없어서 더 이 혼란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측에서도 대단히 곤혹스럽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완구 총리 때도 봤습니다만 이른바 반쪽 총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었습니까? 국민들이.
참 불행한 일이죠. 표결을 할지 아니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결국 여당 단독으로 그 투표회에서 결정을 할지 당론을 모으거나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또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챙기는 총리의 역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단히 출발부터가 불안하고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쪽 총리가 국정 주도권을 쥐기 힘들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이겠죠. 한국의 총리제는 참 독특한 총리제입니다. 본래 총리제 자체가 재헌의회 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원했고 예. 그 당시 주도권을 잡던 한민당은 의원내각제 원했습니다. 그 절충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 얼마나 위임해 주느냐 결정이 되지. 이번에 물론 이제 뭐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도 상당수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지만 또 대다수의 한국 정치에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대부분 반대를 해왔고 여당의 단독 투표 또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가결돼서 총리 수행한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예. 대통령이 권한을 얼마나 위임하는가 여기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 방문 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번에 물론 미국 방문할 건가 말 건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선택, 이 시기에 하는 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판단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뭐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4월에 아베 일본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오바마를 만났지요. 그다음에 9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방문을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더라면 중국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측의 입장을 사실 한반도 정세는 한국과 중국, 미국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 중국 뭐 쉽게 말하면 시진핑 오면은 자 한국 입장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대치다라는 것을 밀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게 날아갔지요. 그래서 저는 뭐 일정이 본래는 4박 6일 휴스턴하고 워싱턴 방문 일정이었는데 워싱턴만 방문 휴스턴을 포기하고 나오면은 최소한 미국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또 국민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절충할 생각했었습니다만 또 외교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국내에서의 메르스 사태를 지휘하는 그리고 떨어진 그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게 더 이 시기에는 더 합당하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대통령의 뭐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정이 난 뒤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일정을 좀 줄이더라도 오바마와의 어떤 정상회담은 좀 했었던 게 좋았을 것 그렇죠.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잔영환 의원님 말씀도 외교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가장 큰 이 책무가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이 목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메르스 현재 이 사태는 거의 뭐 지금 전쟁에 준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그 사상자가 난 경우도 드물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국제적으로 신뢰라는 게 말할 수 없이 거의 뭐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 후진국의 이 수준의 전염병 하나도 지금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이 정부와 국가 이런 오명까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이 판에 이 미국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우선 순위는 분명히 잘 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 결단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이렇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은
지난 5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첫 번째 나온 게 5일 날 아닙니까? 13일, 14일 예. 만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7시간의 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곳에서 연설이나 또는 회의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국가의 어려움이나 경제 살리기 때마다 가장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정작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천급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기에 초동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가도 붙이고 현장에 가서 지휘해야 될 그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총리도 없는 이 국정에서 장관들이 예. 이 업무의 난맥을 보이고, 그로부터 국민들이 불신을 사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 국민과 국가가 짊어지는 이 정부, 지도력, 이런 부분은 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걱정을 끼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초동 대처만 잘했으면,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초동 대처만 잘했으면 그렇게 미국을 갈 수 말씀드릴게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논의를 하던 거는 대통령 미국 방문 연기에 대한 거니까 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WHO 발표 내용에서도 국가의 그러니까 정부의 초동 단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질문이 있었고, 뭐 참고로 어떤 국가든 이런 예상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는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거기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 전에 대통령의 지지율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죠. 33%가 잘하고 있다.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래픽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초동 단계 지금 지적한 부분 얘기하죠. 사실 국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거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초동 단계는 정부가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잘못했죠. 그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작년에 에볼라 사태 터졌을 때 초동 단계에 대처를 못해가지고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곤혹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정부는 그 이후에 즉시 회복을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쉽고 간단한 용어로 국민들에게 자, 우리 미국 정부를 믿어달라. 에볼라는 무서운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볼라가 뭐 무서운 병이라 하더라도 한 해에 미국에서 감기로만 2,000명 이상이 숨진다. 수천 명이 숨진다. 그러면 너무 걱정 말. 한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좀 뒤늦었습니다. 뒤늦었지만 이제는 나서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초창기에 정보 미공개라든지 또는 초창기에 제대로 처치를 못한 것, 대응을 못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부나 새로운 질병에서는 허둥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들 허둥댄다고 해서 우리가 허둥댈 수는 안 되죠. 그래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어느 부분에 제일 좀 우리 안영환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불의의 이런 일들이 생기죠.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느냐. 그래서 또 정부가 그로 인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보여줬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이 불안을 줄이고 또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정부만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문제는 극복한다. 이 믿음이 지금 상실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과 1년 전에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귀한 생명들이 이 바다에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안전처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국민의 생명을 어이없게 잃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고 국가를 다시 개조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께 눈물로서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믿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5일 날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13일 날인가요? 현장에 가셨습니다.
사스가 발생됐을 때 중국에서 2003년도죠. 후진타오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직접 팔 걷어붙이고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자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줬고, 우리 안영환 의원 말씀하셨던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행동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서울시장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지금 이제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 35번 환자의 그 동선이 공개가 되고 의사 확진 환자였죠. 의사 확진 환자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잘못 대응하는 것과 이런 걸 뭐 기회라고 하면 기회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는 전쟁인데 그렇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과연 어떤가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네, 시장으로서 물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냐, 근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감독이 좀 잘못했다고 선수들이 나와서 내가 감독하겠다고 나선 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뭐 본인의 그 지지 이걸 의식해서 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동은 그 후에 본인 스스로 사실 사과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정보 공개가 또는 정보 유통이 안 됐다. 하지만 사실 서울시하고 지금 강남구청이라든지 지자체 자치구들하고 지금 굉장히 정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그다음 전번에 서울시 의료원에서 진료부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의료원은 서울시 산하 박원순 시장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메르스 환자는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박원순 시장이 또 사과를 했었죠. 그다음에 1,500명을 자가격리했는데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1,500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가운데 현재 확진자가 한 명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1,500명이 그럼 제대로 격리가 되고 있느냐? 그 동네 아파트를 가볼 때 본인들이 자가격리 대상인지 모른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했지만 그 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메르스 현재 35번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그 발표로 말미암은 스트레스, 본인이 마치 범죄자인 양식 없는 살인인 것처럼 몰렸던 데 대한 그런 분노,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병이 악화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후에 또 그것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발언해놓고 지금 두세 차례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한 행동이었다.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런 비판은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그래픽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지율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서요. 다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에 11%였는데 지난주에는 한 달 전에 비교했을 때 17%로 꽁충 뛰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15%에서 13%로 줄었고요. 또 김무성 대표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졌고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8%. 추세로 봤을 때 메르스 사태 이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 9일과 11일 메르스가 가장 지금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고 전쟁 중입니다만 메르스 사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6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전국의 성인 남녀 19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거기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딱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박원순 시장의 선제적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높게 평가를 했고요. 중앙정부, 대통령부터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최초로 박원순 시장 나와서 책임자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구나. 서울 시민들. 분명하게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각인됐고요. 두 번째로 반드시 또 우리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력을 만들어냈다. 동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선전적으로 아까 우리 안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가번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